네, 안녕하세요. 사비 자연농원입니다. 제가 3년 전에 이 자리 이 위치에서 좌측 블루엔젤, 우측 문그로우 해가지고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. 근데 블루아이스, 블루엔젤, 문그로우 묘목 가격에 대해서 이제 올렸었는데, 그때 당시 이 삽자루가 상당히 커 보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작아 보입니다. 그만큼 얘네들이 많이 성장을 했다는 거죠. 그것은 주인의 부지런함, 또 관심이 많이 작용을 했죠. 지금 이렇게 제가 눈높이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. 정말 이게 지금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. 지금 얘네들이 위로 직립하면서 약간 이렇게 구부러 있잖아요. 얘네들이 지금 막 성장한 애들이에요. 보면 이렇게 성장하면서 얘네들이 구부러져 있죠. 지금 막 성장하면서 얘네들이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. 그러면서 가을에는 꼿꼿하게 선답니다.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그리고 처음 나무를 심는 사람들한테는 꼭 주의해야 될 게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올해 식지한 블루 아이스인데요. 보시면 풀 한 폭이 거의 안 보이죠. 이 묘목 사이로 났던 풀들은 거의 다 잡초를 제거를 했습니다. 옆으로는 제초 매트가 있고, 풀을 뽑아줘야 할 때는 여기 이 비닐에 노출된 그곳만 잡초로만 제거만 해주시면 크게 성장하는데 무리가 없거든요. 초기에 이런 풀들을 제거를 못하면 나중에 이 묘목들이 자라서 자랄 때 이 풀도 함께 성장하거든요. 이 성장하면서 물론 이 묘목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만 얘네들이 성장할 때 많은 방해를 받겠죠. 특히 광합성 작용을 방해한다든가 또 수영에 어떤 문제가 있고, 그래서 이 묘목을 심고 나서 여기 노출된 부분은 반드시 손으로 직접 제거를 해 주셔야 합니다. 손으로 안 하고 그냥 막 제초제로 한다고 할 때 제초제가 이 묘목에 닿으면 얘네들도 약해가 있거든요. 그리고 며칠 전에 문의 주셨던 분이 있었는데, 그분은 이제 논에 식재를 하려고 하는데 논에 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물이 없는데 어떻게 식재를 할 것이냐 물어봤는데 빗물로 충분히 자라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. 물론 빗물에서 이렇게 천수답 그런 것도 상관없습니다. 하지만 저희도 이 농원에서 보면은 사실 지하수가 있는데 그 지하수 관정에 물이 부족합니다. 그 옆에 하우스가 있고요. 또 옆으로 또 감자도 심고 콩도 심고 하다 보니까 하우스에서 작물을 키워내면서 딸기, 수박, 메론 이런 것들은 거의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저희 농원에서 물을 쓸 때 되면은 스프링클러를 돌리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매번 물을 필요로 할 때 물을 쓰지 못하고 옆에 있는 또랑물을 숨어서 쓰고 있는데요. 정말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차라리 그런 놈보다 물이 있는 또랑물이라도 있는 곳을 한번 다시 정해서 식재를 해라,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식물들은요
정말로 얘네들이 뭐 비료라든가 어떤 영양 성분이 없어도 그러니까 우리 올 봄에 많이 가물었잖아요. 많이 가물을 때 물만 줘도 성장을 합니다. 하지만 처음 농사 짓는 분들의 오류가 뭐냐면, 뭐 병이 생기면 막 농약을 해야 되고, 물론 농약을 해야 되겠죠. 뭐 성장하려면 뭐 비료가 필요하고, 물론 비료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수분 공급이 원활한 게 가장 좋습니다. 영양제 없어도 물만 줘도 잘 커요.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물입니다. 물. 식재할 때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고요. 그리고 이렇게 제가 봄에 식재를 했는데, 식재하고 나서 관리하는 요령은 묘목 사이로 이렇게 풀만 조금씩 제거만 해주시면 성장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.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또 하우스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. 색감이 끝내주죠. 은청 가뭄비입니다. 은청 가뭄비. 이 동은 제가 솔프레아를 접목했던 하우스입니다. 요즘에 좀 많이 더워가지고 좀 차광을 좀 해놨어요. 2층에 차광 막 한 70%고요. 이 너무 더워도 얘네들이 성장을 안 해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광을 좀 해줘야, 날 뜨거울 때는 차광을 해줘야지. 너무 덥다면 얘네들도 성장을 안 한답니다. 휴면기에 들어가거든요. 지금 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 제초작을 못 해오고 있어요. 오늘 비로소 농약으로 좀 했는데, 여기 보이는 것도 올해 식재를 한 겁니다. 이렇게 올해 접목을 했는데요. 접목에는 다 무난하게 활착이 끝났습니다. 이것만 또 제거를 안 해줬네. 대목을 잘라줘야 하는데 이것만 안 잘라준 것 같아요. 불로 와 있습니다. 황금 좀 눈양입니다. 제가 요즘에 예술을 하고 있는 게, 이 황금 좀 눈양을 접목을 해서 얘네들 하나의 우산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. 올 봄에 접목을 했는데 한 2, 30개 한 것 같은데 10개밖에 성공을 못 한 것 같아요. 잘 안 되네요. 작년에 많이 됐었는데. 제가 좋아하는 수국입니다. 참 이렇게 수국이 참 골 때리는 게 뭐냐면요, 똑같은 품종인데도 이렇게 색이 달라요. 빨간색, 분홍색, 청색, 토양의 산도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데요. 참 웃기더라고요, 이게. 분홍색도 있고, 청색, 분홍색. 예,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토양을 선정할 때 반드시 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. 묘목을 식재하고 나서 이렇게 여기 묘목 주변에 있는 잡초는 반드시 제거를 해주셔야 합니다. 이거 게을리하면 나중에 농사 망쳐요. 한 해 농사. 오히려 귀농했다가 다시 집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. 풀은 정말 무서워요.
지금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얘네들이 장마철에 이 풀들이 장마철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거든요. 오히려 이런 묘목 크기보다 더 커요.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걸 뭐 농약으로 할 수도 없고 손으로 다 뽑자니 그 일이 한도 끝도 없고, 그래서 망치고 또 이제 포기하는 그런 농가가 많거든요. 초기에는 잡초 제거, 그 다음에 뭐냐, 그 다음에 방제입니다. 방제하고 영양. 그러니까 첫 번째, 두 번째만 토양을 잘 선정을 해서 식재하고 그 제초 작업만 제대로 해주신다면 묘목이 죽고 하는 거는 없거든요. 그 다음에 농약하고 뭐 이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하게 성장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. 혹시나 또 묘목을 키우시거나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 번호 보이시죠? 이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앞으로 더욱 노력하는 사비자연농원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